Y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뭡니까? 보유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유세. 예. 하하.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보유세 인상은 건드리지 않고 유보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맹이 빠진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왜 보유세 인상을 유보하는 걸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네. 보유세 논의 그렇게 안 했다. 보유세는 일단 남겨놔야 될 부분 아니냐. 사실 너무 정치적인 여파가 큰 거거든요. 그죠? 조세 저항도 심할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주목할 점은 당정청 관계자 누구도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는 또 얘기 안 하고.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태년 이제 정책위 의장 어제 인터뷰하셨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카드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죠. 집을 여러 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보유세는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만 뭔가 이게 가닥이 잡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이 될까요? 반드시 뭐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참 단정적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결국 보유세 인상 카드를 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박운갑 KB 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파리 대책의 추이를 보면서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시기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에 유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좀 다들 좀 조심스러운 반응들입니다. 김현미 장관에게 보유세 인상 언제쯤 될까 물어봤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 김수현 수석은 일부에서는 종부세는 시장 상황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 또 슬쩍 인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정부는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네. 하고는 싶은데 하기는 어려운 이런 이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사연을 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은 파리 부동산 대책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도일 겁니다. 예. 김태년 의장은 이제 어제 기자들이 보유세도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늘리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수현 수석은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긴 하겠죠. 일단 지켜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유세 인상은 단기 처방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과열 현상에 대해서 일단 규제는 단기 처방으로 쭉 나왔지만 보유세는 이건 하나의 구조를 확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부동산 시장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근 변호사는 보유세를 단기적인 집값을 잡는 투기를 잠재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계속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그걸 단기적으로 크게 올려서 과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급된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따라서 보유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세 번째는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1주택, 2주택, 뭐 3주택에 대해서 차별을 줄 수는 있지만 전국에 누구나 보유세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양도세, 중과세 같은 거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는 특정 지역만 지정하면 되는데 네. 이건 전국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인데 국토부 박순호 주택토지실장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번째는 참여정부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참여정부 때의 트라우마. 예. 참여정부 당시에 종부세 도입으로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마다 뭐 패배했고 결국 정권도 내줘야 하는 아픔을 겪었죠.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일 것이라면서 정치적 논쟁을 벌이다가 패배한 추억이 있으니까 다시 또 보유세 인생을 꺼내들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엉망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김수현 수석도 왜 보유세를 안 올리느냐, 왜 종부세 안 하느냐, 아니 겁을 먹었냐,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 이런 시정의 반응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고요. 예. 어쨌든 요 문제들 때문에 좀 정부가 그렇죠. 보유세는 유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세로 가서 예.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팔 때마다 이제 세금을 갖다 왕창왕창 내게 했다. 예, 뭐 그 전에 빨리 팔아라 이런 메시지도 되는데. 내년 4월 1일 시행 이전에 팔아라는 메시지죠. 그렇죠. 그런데 뭐 또 나중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끌어안고 있겠다라고 계속 오래 가져가려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양성화시키고 세금도 예. 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라.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다주택을 해소해라. 뭐 그런 메시지인 그런 거죠. 의미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 보유세는 장기적으로는 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이 효과를 계속 거두려면. 그렇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도 목동에 이런 채집을 가지고 있죠. 전 상속받은 게 어떻게 갑자기 하나 뚝 떨어져 갖고 다주택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보유세 올라가면 세금 더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세보다는 보유세 중심의 정책으로 가다 보면 집을 뭐 팔거나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득이 없으면 결국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보유세보다는 거래세에 치중돼 있죠. 그래서 아마 다주택 보유자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사들여서 자가 보유율은 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15년 한 해에 부동산 보유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9조 5천억입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로 걷은 세금이 16조 8천억입니다. 거의 뭐 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예.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두 개의 세금이 지금 균형이 안 맞네요. 예. 보유세로 걸어들인 세금은 지금 말씀하신 게 9조 5천억. 예. 예. 그 정도인데 취득세로 거둔 세금이 거래세는 16조 8천억. 예. 16조 8천억. 결국은 이게 거래세보다는 보유세가 높아져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투기 과열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예. 사실 이게 집은 살기 위한 공간이지 투기를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잘못된 걸 이번에는 좀 앞으로 바로잡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보유세 인상이 필수적이다. 예. 이렇게 다들 보는 겁니다. 예. 취득세는 아무래도 뭐 이례적 성격이 강한 건데 보유세는 지속적인 거고 예. 결국은 세수를 생각하면서 이 구조를 좀 바꿔나가야 될 정부의 과제가 남아있는 거군요. 어쨌든 조세 정책의 기본이 밖에 나가야 된다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보유세를 또 이제 올리려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죠. 이게 과연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마구 사들이는 집이냐 아니면 정말 재테크를 위해서 퇴직금을 갖고 한 채 마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냐. 가정상 아까 뭐 우리 변상욱 대기자 말 맞다나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3주택까지는 뭐 필요상 자녀의 필요상 있을 수 있겠지만은 5가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을 그런 집들을 그게 뭐 필요에 의한 실소유자라고 보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보유세도 좀 더 중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전문가들이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8위 부동산 대책 그것이 효율을 거두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 가장 알맹이인데 알맹이가
빠졌다고 했던 보유세에 대해서 권영철 선임기자와 함께 와이뉴스 함께 해봤습니다.